왜 이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냐?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한다? 뭐야, 너 그러면 대한민국을 술로 전염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망해야 할 작정이야? 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니까. 법과 술에 대해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것들과는 많이 달라요. 일반적인 것들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요식업이라던가 다른 많은 분야에 비해서 술은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리와 감독 하에 만들고 유통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몸에 좋은 건 아니고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뭐 금지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아져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술 관련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술 관련 법들이 많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하나하나씩 알게 되는 거죠. 와, 이런 법이 있었구나 싶은 것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비단 한국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유난히 법이 굉장히 빡센 편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주류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몇 없는 온라인 판매 금지 국가이기도 하고요. 맥주 같은 경우는 나아졌는데 위스키나 와인 같은 경우는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자, 어마어마해요. 예를 들어 위스키 같은 경우는 세금이 155%거든요. 155%. 여러분들이 위스키 하나 직구한다. 해외에서 예를 들어 위스키 10만원이야. 한국에서 30만원 하는데 개꿀이네? 하고 10만원에 사잖아요? 세금이 한 17만원쯤 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가 10만원인데 뭐. 아무튼 그래요. 세금 얘기하면 또 끝이 없어. 사실 세금 얘기하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는데, 가끔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위스키 세금은 언제 바뀔까? 난 안 바뀐다고 생각해요. 제가 맥주 유튜버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맥주 세금이 바뀔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들이 손해를 봤거든. 크래프트 맥주 기업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로비를 했다. 나는 진짜 한 5%쯤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명분 정도? 명분? 나는 안 바뀔 거라 봐, 위스키. 왜냐면 위스키는 지금 소주랑 같이 묶여있는데 얼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파멸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소주가 파멸할 일은 없으니까 아마 그대로 갈 거예요. 근데 뭐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번에 미국 여행 갔다가 꽤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 중에서 제일 놀랐던 거는, 여러분들, 제가 미국 주 중에 한 20개 정도는 위치를 꽤나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지리를 아는 이유, 그쪽에 있는 맥주들이 유명해서 맥주들이 유명하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에서. 근데 반대로 제가 모르는 주들이 있어요. 이번에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왜 그런 주들은 유명한 브로리가 한 개도 없을까? 반대로 왜 캘리포니아나 뉴욕, 보스턴 쪽에는 유명한 그런 브로리들이 굉장히 많을까? 나는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거든, 우연. 근데 이번에 미국 가서 배운 게 뭐였냐면, 홈브루잉이 금지된 주가 있어요. 옛날에, 정말 옛날에 1930 몇 년대에 금주령이 해제가 되었거든요. 금주령이 해제가 되고 1970년대에 홈브루잉이 합법화가 됐어요. 근데 몇몇 주들은 그때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던, 그냥 아무도 손댈 이유를 못 느꼈고 그대로 그냥 손을 안 댄 거예요. 그 법이 그대로 오고 있던 주들이 꽤 남아있어요. 뭐 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팔면 안 되고, 뭐 술 유통 불가, 아니면 펍 내부에서는 술 판매 금지,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법들이 많은 주들이 아직도 미국에 있고, 그런 주들에는 결국 유명 브로리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캘리포니아 법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널널한 편이야. 맨 처음에 라이센스를 구하는 게 좀 까다롭기는 한데 이후로는 굉장히 법에는 널널한 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좋은 브로리가 많은 거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주류법을 보자는 거예요. 한국, 저희 진짜 한국의 좋은 멋진 크래프트 맥주들 저는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크래프트 맥주들이 나는 분명 더 멋져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분명. 근데 왜 더 못 멋져지고 있을까? 가장 큰 문제, 저번 방송 때 얘기한 건 이제 뭐 시장의 문제라고 했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가장 큰 거 뭐 두세를 빼고, 첫 번째로는 양조장을 차리려면 그 조건이 굉장히 높아요. 양조 설비를 최소 300리터 이상 사이즈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300리터 이상이란 얘기는 내가 한 번 만들 때 300리터 이상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맥주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창고가 5000리터 이상이어야지만 양조장을 허가받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래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제가 영상 올린 거 몇 개 보신 분 아시겠지만 50리터 사이즈, 50리터는 사실 제 홈브루 사이즈랑 비슷하거든요. 50리터 사이즈로도 상업 양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맥주들을 팔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엄청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해. 진짜 큰 문제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이번에 요 맥주를 만들었어. 내가 새로 낸 맥주예요. 이번에 저희가 낸 라거 맥주입니다. 근데 이 라거 맥주를 내가 새로 만들면 뭘 해야 되냐? 이 맥주를 신고해야 돼요. 어디에? 저기 제주도에 있는 주류 센터에다가. 이 제주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 작성을 해야 돼요. 이 맥주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가 사용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만들었고 알코올 도수는 뭐고
뭐가 들어갔고 이런 거를 완전히 정확하게 정말 까다롭게 기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떡하냐, 맥주를 제주도로 보내야 돼. 맥주를 제주도로 택배로 몇 개 보내가지고 그 맥주들을 검사받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 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고제랑 허가제라는 게 있는데, 신고제는 뭐냐, 저희 이번에 새 맥주인데 이거 팔게요, 신고하는 거야. 허가제는 뭐냐, 저 이거 팔게요, 그러면 한번 들고 와봐, 체크하고 보고 괜찮아, 오케이, 팔아도 돼, 그때부터 파는 거. 신고제랑 허가제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굉장히 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맥주를 낼 때는 신고제예요. 저 이번에 IPA 냅니다 이러고 내면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다프 쪽에 제가 저번에 들은 얘기인데, 아다프라는 양조장은 매주 맥주를 4개랑 5개 정도 내요. 매주 맥주를 한 4, 5종씩 내거든요. 그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으로 새로운 맥주를 낼 때 거의 제한이 없어요. 우리 이번에 IPA 냅니다, IPA 냅니다, IPA 냅니다 이러면 그냥 맥주 똥똥똥똥 낼 수 있는 거야.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IPA 냅니다, 어떤 IPA예요, 이번에 어떤 호비 들어갔고 뭐 알코올이 몇 도고, 보내봐요, 보내, 체크받아, 이 부분 좀 이상한데 다시 해와요, 다시 해서 다시 보내, 뭐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그제서야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맥주계랑 흡사하다고 봐. 게임도 똑같이 심의를 받아야지만 게임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맥주도 똑같아요. 이 제주도에서 심의를 받아야지만 맥주로 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많은 브루어리들한테 새로운 맥주를 출시할 기회를 정말 많이 빼앗고 있어요. 정말 많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던 가장 큰 이유, 이러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 11도 맥주 냅니다, 근데 실제로는 11도가 아니야. 근데 어차피 정부에서는 체크를 안 하니까 8도든 9도든 상관이 없죠. 근데 지들은 11도라 팔아. 이건 좀 기망이자 사기죠. 소비자가 좀 더 안전해지고 든든한 느낌 받을 수 있는, 난 이건 대한민국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생각해. 근데 크래프트 맥주 나는 좀 더 트렌드에 기민해야 되고 신속해야 되고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고, 그런 점에서 신고제가 좀 더 금액의 정신과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다는 거죠. 많이 아쉽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맥주 법이 특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빠르고 맥주 시장 친화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존에 택배가 불가능했던 양조장들, 그런 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많이 해소가 되고 계속 이 금액 씬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아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문제는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고, 이 많은 금액 종사자분들이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그러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야. 이 법 때문에, 너무 많은 까다로운 법들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못 느끼실 거야. 왜냐? 이미 국내에는 계속 멋진 새로운 맥주들을 내는 브루어리 많거든. 그만큼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브루어리는 그만큼 뒤에서 안 보이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애초에 개똥꼬쇼를 해서 새 맥주를 낼 수 있다는 자체가 난 문제라 봐. 누구라도 편하게 좀 더 새로운 맥주를 난 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냐?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한다? 뭐야, 너 그러면 대한민국을 술로 전염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망해야 할 작정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니까. 나 이래가지고 이 얘기를 평소에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나키스트적인 생각이니까 부끄러워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이 기회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 나는 이 법이 바뀌어야지 대한민국 크맥신이 더욱더 올라간 생각하고, 나는 결국 이 크맥신이 더욱더 커지면 좋겠다라는 입장 원툴이니까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새로 개발된 효모가 있어요. 이 효모가 어떤 효모나,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홉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뿜어낼 수 있는 효모가 최근에 개발됐어요. 재미있는 건 일본에서 합법, 미국에서 합법, 중국에서도 합법, 한국 불법. 한국에서는 이 효모가 불법이라 사용할 수 없어요. 중국도 참고로 합법입니다. 중국도. 왜냐? 아직 안정성이 검증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부분이야. 뭐 당연히 안전하면 좋지. 안전하면 좋은데 언제 안전함을 알아가지고 언제 할 건데. 많이들 요즘 온라인에서 자유를 외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 또 너 알코올 중독자임?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주류법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문제예요. 과연 많은 대중들이 지지해줄까? 나는 지지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게임도 그래요. 너 그런 씹덕 게임해? 비슷한 거야. 우리가 이 모든 분야에서 사실 동등하게 힘을 맞춰서 똑같은, 예를 들어 자유라고 하면 자유라던가 뭐 적당한 그런 논리로 싸워야 되는 건데, 뭐 게임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크맥도 문제 생기면 아무도 관심도 없죠. 술이니까. 그래서 또 똑같은 거예요. 이 법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시장이 커져야 돼. 결국 시장이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줘야 법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법이 바뀌어야 시장도 커질 수 있는 건데, 참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나라도 해야죠 뭐. 준내 맛있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게 해버렸다. 그래요. 그게 열받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고 싶었어요 얘기.
맥주 도수를 잘못 기재하는 거요? 요건 또 이제 전혀 다른 문제. 제가 사실 방금까지 한 얘기랑은 조금 대치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생각해줘요. 따로 생각해주세요. 진짜 개 쳐맞아야죠. 개 쳐맞아야지. 왠지 아세요? 왠지 알아? 예를 들어 내가 이 맥주를 먹었어. 와 씨, 마시기 편하네. 오케이 4점. 근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맥주 11도입니다 이래. 뭐? 11도짜리 맥주가 이렇게 드링커블 하다고? 4.5점. 이렇게 돼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상관없는데 지금 현재 이 씬에서 높은 도수는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반대는 괜찮다고 봐. 반대는 예를 들어 7도인데 4도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근데 뭐라 해야 되지? 그나마 괜찮다고 보는데 특히 임스 그니까요. 이 크맥신, 특히 크맥 하이프 씬에서는 사실 스트렝스 대회 3대 1000, 와 3대 1000 미친 이러고 있는데 사실 풍선 바벨이었어. 그러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야. 누가 8도짜리 임스 먹고 싶어요? 누가? 나는 어떤 누구도 8도짜리 임스 먹고 싶다고 생각 안 해요. 반대로 예를 들어 비슷한 예로 이번에 피아노맨, 컬러드의 피아노맨,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사실 먹으면서 전 조금 이 생각 들었어요. 도수가 12도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8도대? 9도대라 아쉽다. 이 생각 조금 하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컬러드가 그거를 12도로 팔았어 봐. 나는 평 1.5배는 좋아졌을 거라 생각해. 그런 게 있어요. 이 씬에 좀 그런 게 어쩔 수 없이 있는데 기만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